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역대기를 이용해서 연대표를 매겨봤어요. 힉소스 왕조의 존재.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80년 동안 근무한 그 왕조를 역사책에서는 힉소스 왕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역사책의 일반적인 기록은 그 요셉이 근무했던 그 총리로 근무했던 그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 얘기하고, 대략적으로 1600기원전 1650년 1542년까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야세책을 기준해서 제가 힉소스 왕조는 108년 존재했고,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는 1688년부터 해서 1580년까지 요 중간에 총리 요셉이 사망했을 때,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1년 후에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하이집트에서는 이때 추출이 돼요. 그러니까 하이집트에서 이때 쫓겨났고, 요거는 이제 사르헤는 요새까지 도망쳐서 마지막으로 항거할 때까지 약 3년 정도의 토벌 작전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18왕조가 이제 나오는데, 이집트 18왕조의 초기 설립자는 아흐모세 1세, 아흐모세 1세 18왕조의 설립자, 18왕조 설립 후 7년이 지나서 요셉이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요때 18왕조 설립, 요셉이 사망했을 때, 힉소스 왕조가 하이집트에서 떨려났을 때,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의 그 떨거지들이 사르헨이라는 데 요새까지 도망쳐서 마지막으로 토벌 작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아예 시도 없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하이집트에서 떨려났을 뿐이고, 요때는 아흐모세 1세가 죽었을 때 18왕조의 설립자 아흐모세 1세가 통치기간 요때부터 요때까지 총 25년. 자, 총리 요셉이 1585년 사망을 했고, 총리 요셉이 사망하기 7년 전쯤에 힉소스 왕조가 설립이 돼서 이제 반복적으로 조금씩 침공을 했고,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1년 지났을 때 전격적으로 이제 반역, 그 토베기 왕조가 18왕조예요. 토베기 왕조가 이민족, 그러니까 원래 그 이집트의 민족이 아닌 그 셈 계열 쪽에 그 왕조를 몰아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로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해서 사망했다. 1584년. 그 다음에 1584년부터 1580년까지 힉소스 왕조를 이제 하이집트에서 쫓아내고, 사르헤는 요새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항거하는 그 떨거지들을 3년 동안에 걸쳐서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또 부엘세바의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르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그 요새에서 이제 다 정리를 했다. 그래서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584년도에는 하이집트에서 다 몰아냈고, 18왕조가 1584년부터 하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자, 통치기간 아흐모세 1세 18왕조 설립자 25년간 통치했고, 아흐모세 1세는 왕조 1592년에 설립을 했고, 1585년 총리 요셉이 사망한 이후 1584년에 마그론 81세로 전사했고,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를 1584년에 하이집트에서 완전히 내쫓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년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 사르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거기서 잔당들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자, 1567년부터 1554년까지 18왕조의 두 번째 왕, 통치기간 13년, 아메노텝 1세가 35세로 전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때에 1554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시팀의 통치자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또 다른 동맹국들을 연합을 해서, 동맹국은 동쪽의 자손들, 그 다음에 이스마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 동쪽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결혼한 그두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에 남아있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18왕조를 공격했어요. 이때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35살에 전사 사망했어요. 이 시신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미라 형태로 남아있어서 최근의 기술로 아멘호텝 1세가 35세로 죽었구나 하는 것을 시신 그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자, 1554년에 사망했다. 야셀의 책이 기록된 대로 그 역사적 기록으로 연대표를 추정해서 작성을 했다. 중요한 역사 기록이에요. 야셀 책의 63장 4절 그걸 인용하는데, 야셀의 63장 4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 그러면 1656년에 이집트로 이주했으니까 1656년에서 102년을 빼면 1554년에 이집트의 18왕조 두 번째 왕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35살에 사망. 자, 사망 기록을 한 이후에 계속 전쟁 역사 기록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554년에 큰 전쟁이 발발한 그때 사망했기 때문에 전사했다고도 보여져요. 전쟁 때문에. 그때 애굽에서는 30만 명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패전을 했고, 또 이집트에서 차출된 150명이 나가서 연합군 에돔의 후손 플러스 에서의 후손, 에서의 손자 스보 연합군, 스보가 주동이 돼서 일으킨 전쟁인데, 그 연합군 8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연합군이 패전했어요. 자, 1554년, 이때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때 1554년 제피라고도 돼 있어요. 제포. 그 다음에 KJV는 제피라고 돼 있어요. 역대상의 1회 36절, 창세기는 36장 11절 또는 창세기 36장 15절에 나와요. 시팀 섬의 통치자로 25년 통치했을 때 80만 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헤브론에 집결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로 쳐들어왔다.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30만 명의 전쟁에 나갔고, 이집트 30만 명이 이집트 18왕조를 해서 이제 패전을 해서 아멘호텝 1세가 35살로 죽었고, 또 요때 차출된 이집트 150명이 이 80만 명 상대해서 야후와의 전쟁으로 18왕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80만 명을 쳐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1554년 그때 전쟁 때 아멘호텝 1세가 35살로 전사 사망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 역사 기록이 계속 쓰여졌기 때문에 전사했다고도 추겨져요. 자, 이집트 30만 명이 스스로 모여서 전쟁을 했지만 전쟁에 불리해서 도망갔고 탈영을 했고, 야곱의 후손 차출된 150명이 뒤에 대기할 때 예비 전투부대가 나가서 80만 명의 연합군을 격파했다. 야후와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554년 아멘호텝 1세 35살의 아들 메롤 야셀의 책에 메롤이라고 되어 있고, 역사책에는 투트모세 1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롤 같은 사람이에요. 투트모세 1세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20살에 메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야곱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통치하더니, 이거는 이제 위에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이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아주 악랄하게 했기 때문에 투트모세 1세를 지칭해요.
자, 요셉과 그 형제를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세대에 모두 다 죽었다. 죽고 나서 9년 후에 1554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1554년 아멘호텝 1세 35세로 전사, 이집트 이주 102년이 되는 해 1554년에 아멘호텝 1세가 35살로 전사 사망했고, 그 아들 투트모세 1세가, 개인 이름은 메롤 왕이라고 그래요. 야셀 책에 메롤 왕이라고 계속 나와요. 20살에 왕위에 올랐다. 1554년 이때 시팀의 통치자 에서 손자 스보가 98세 1554년 제포 창세기는 36장 12절 15절 역대상에는 1장 36절 시팀의 통치자로 25년 통치 중에 자기가 스보가 과거에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려 할 때 1차 전쟁이 났고, 그 2차 전쟁 때에 총동원이 됐을 때 스보가 전쟁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스보가 힉소스 왕조의 수도로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전쟁포로 잡혀가지고 총리 요셉 56세 때 이후로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까지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쪽에서 총리 요셉이 사망하니까 그 틈에 이제 거기서 탈출해서 나와서 첫 번째는 앵기스한테 붙어서 전쟁을 계속 하자고 부추기다가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73세는 다시 시팀섬으로 도망쳐 와서 시팀섬에서 통치자가 돼가지고 25년 후에 결국 이 스보가 98세가 되었을 때 1554년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야곱의 아들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침공을 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치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를 쳐들어왔다. 1554년부터 해서 메롤 투트모세 1세가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20살에 왕이 됐고, 1499년은 모세가 27살에 구스의 통치자가 돼서 통치 시작할 때고, 이때 투트모세 1세, 메롤 투트모세 1세는 75세에 자기 아들, 딸들을 섭정왕으로 시켜놓고 자기는 이선에 물러서서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그 첩의 자식 투트모 2세가 섭정을 하기 시작할 때, 투트모세 1세의 첩의 자식 투트모세 2세가 10년 동안 섭정을 할 때고, 요 기간 동안은 투트모세 1세의 큰딸 바띠아 공주가 하셉슈트 여왕으로 20년 동안 통치할 때,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하셉슈트가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투트모세 1세 왕이 죽기 3년 전에, 자기가 죽기 3년 전에 빨리 후계자를 이제 내세워서 이때 후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디캄, 이제 결국 투트모세 3세가 돼요. 투트모세 3세가 후계자로 책정이 돼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투트모세 1세가 요때 사망을 했고, 사망을 해서 두 번째 아들, 투트모세 1세의 두 번째 아들, 투트모세 3세가 20세로 통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투트모세 3세가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투트모세 1세가 요때 사망을 했고, 또 모세가 66세에 구스의 통치자 39년, 해수는 40년, 그 통치자 자리에서 떨려났을 때요.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 요때 같은 해에. 자, 투트모세 1세, 단독으로 55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투트모세 1세가 75세 때에는 자기 아들, 딸들을 섭정왕으로 내세워서 이제 대리 통치를 할 때고, 야셀의 책에 따르면 투트모세 1세는 통치 기간이 이렇게 총 94년 동안 통치해서 114세,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14세까지 왕을 했고, 요 중간에 아내 섭정왕, 자기의 첩의 자식을 섭정왕으로 투트모세 2세, 또 자기의 큰딸 바띠아 공주를 하셉슈트 여왕으로 섭정왕으로 또 섭정여왕 20년을 통치하게끔 이렇게 해서 투트모세 1세가 총 94년 동안 114세로 요때 사망을 했다. 투트모세 1세 통치 기간 중 모세가 1526년에 출생을 했다. 자, 메롤 투트모세 1세 단독 통치에서 자기 첩의 자식 투트모세 2세
또 자기 큰딸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 20년 동안, 그 다음에 섭정왕이 없이 지냈고, 또 후계자로 투트모세 3세 아디캄을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총 39년 동안 해서 총 94년 동안 1460년까지 통치했다. 자, 이집트 18왕조의 설립자는 아흐모세 1세 통치기간, 그 다음에 힉소스의 왕조 총리가 80세로 80년 동안 통치한 그 힉소스 왕제 총리 요셉이 사망했을 때 1585년 110세로 사망했어요.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이집트에선 힉소스 왕조가 다 쫓겨났고, 나머지 그 잔챙이들이 아사루엔이라는 요새까지 도망가서 마지막으로 항거할 때 3년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자,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테 1세 통치기간 요렇게.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테 1세 35살에 이때 전사했어요. 13년간 통치하고 전사 사망했다. 그 다음에 18왕조의 세 번째 통치자, 이 사람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억압한 그 왕이고, 메롤 왕이에요. 메롤 왕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94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요때 왕이 돼가지고 요때 자기 아들 딸들을 내세워서 섭정을 시작했고, 메롤 왕이 이제 아들 딸 투트모세 2세를 내세웠어요. 요때는 20년 동안 자기 큰딸 바띠아 공주를 내세워서 하셉슈트 여왕으로 20년 동안 통치했고, 투트모세 3세 후계자를 내세워서 교육을 시켰고, 요때 투트모세 1세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사망했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 투트모세 3세가 아디캄이 이제 통치자가 됐어요. 자, 1554년부터 1499년 메롤 투트모세가 단독 통치, 섭정을 하지 않고 단독 통치했고, 요 이후로 초배자식 메롤 투트모세 2세, 또 큰딸 하셉슈트 여왕, 그 아들과 딸들을 내세워서 섭정 통치를 시작했을 때, 요때가. 그래서 모세는 27세에서 66세까지, 27세 요때, 모세가 27살에 구스 땅의 통치자가 돼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40년 동안 구스를 통치했다. 1526년 투트모세 1세가 48살이 됐을 때 모세가 1526년 출생했다. 자, 요때 단독 통치 55년 동안 했을 때 투트모세 1세가 20살부터 75세까지. 자, 이거는 섭정했던 그 기록이고, 초배 아들 투트모세 2세를 내세워서 바띠아 공주하고 혼인을 시켰고, 바지사장으로 10년 동안 섭정을 하게끔, 실세는 바띠아 공주예요. 바띠아 공주가 52세까지 무남동녀 공주가 배다른 남동생 투트모세 2세 바지사장을 섭정으로 내세웠고, 바띠아 공주가 39살에 혼인해서 투트모세 2세 17살하고 혼인을 시켰고, 본초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어린 남동생하고 혼인을 시켰다. 투트모세 2세 20살에서 30세까지 섭정왕으로 존재감 없는 그 섭정왕을 지냈다. 바띠아 공주는 요때 투트모세 2세 여편네로 이렇게 해서 실세로 활동을 했다. 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114세로 1460년에 사망을 했고, 이때 모세가 66세로 구스 통치자 40년, 헤스루 40년 통치하고 거기서 명예퇴출, 떨려났어요. 자, 1499년부터 1460년까지 모세가 27살에 구스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66세까지 만으로 39년, 헤스루 40년 동안 구스에서 대리 통치자로 지냈다. 그래서 1460년에 모세가 66세에 명예퇴출을 당했어요.
자, 바띠아 공주가 39살에 본처의 자식이고, 첩의 자식 베달은 어린 남동생하고 혼인을 했고, 어린 남동생은 투트모세 2세로 섭정왕으로 10년 동안 섭정왕으로 활동을 했고, 핫바지 사장이고, 그 처 바띠아 공주가 실세가 돼가지고 계속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바띠아 공주의 큰아들 아메노텝 2세가 본명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요때 출생을 했어요. 요때. 그래서 투트모세 1세 72세 때 아메노텝 1세가 출생했다. 자, 공주 바띠아 공주 공식으로 하셉슈트 여왕이라고 되는데 20년 동안 섭정 여왕을 지냈어요. 20년 동안 투트모세 1세가 85세에서 105세 때까지 아주 나이가 많을 때까지 섭정을 했고, 너무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딸이 바띠아 공주가 다 실세로서 활동을 했어요. 자, 요건 특이한 기록인데 1476년 이집트 이주한 지 180년이 지났을 때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의 자손들의 3만 명으로 임의로 출애굽 시도했다가 실패한 전쟁에서 실패를 했고, 모세가 50세 때 1476년에 그런 큰 사건이 일었었어요. 모세가 등장하지 않는 그 시대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자손들이 임의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3만 명이 다 몰살을 한 그런 사건이에요. 자, 요 기간 동안에는 메롤 투트모세 1세 직계자손으로 섭정왕으로 내세울 인물이 없어서 공식적인 섭정이 없이 그냥 6년이 지나갔을 때 공주 바띠아 공주가 전직 하셉슈트 여왕으로 섭정선에서 대리 통치를 했다고 여겨져요.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105세에서 111세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이때 111세는 이미 죽을 병에 걸려서 아주 오늘 내일 할 때예요. 요때는. 자, 때는 요때 메롤 투트모세 1세 본체 둘째 아들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로 17살을 후계자로 섭정왕으로 결정을 했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다. 요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을 때 공주 바띠아 공주는 요때 실제 대리 행사를 했다고 추정이 돼요. 그때 아버지가 투트모세 1세로 이제 오늘 내일 할 때예요. 요때 이제 아주 온몸이 썩어져 나가는 그런 병으로 해서 죽기 3년 전에 자기 둘째 아들 친아들을 투트모세 3세를 후계자로 내세웠을 때요. 일단은 1460년 메롤 투트모세 1세 114세가 사망했고, 그 다음에 공주 바띠아 하셉슈트가 81세일 때,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가 이제 후계자로 왕위에 올랐을 때요. 자, 1360년부터 1450년부터 아디캄 투트모세 3세가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4년째 문둥병이 생겼고, 문둥병 치료하느라, 요때는 문둥병 치료하느라고 제대로 통치권을 활용을 못했고, 그 큰 누나 하셉슈트 여왕이 요때에 자기 어린 남동생을 위해서 이걸 내쫓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통치권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섭정선에서 연장선 대리 행사를 했다. 그 다음에 모세가 27살에서 66세까지 구스 땅에서 대리 통치를 했다. 구스를 대리 통치를 했어요. 1499년부터 1460년까지 투트모세 1세가 1460년에 죽고 나서 모세도 구스 통치자에서 떨려났어요. 명예퇴출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 아디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치를 했는데 여기는 제대로 통치를 했고 여기는 문둥병 치료 때문에 제대로 통치를 못했어요. 문둥병 치료차 아디캄 통치력 상실했고 24세부터 33세 문둥병, 요때 상당히 많은 그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왜? 문둥병 치료하려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루에 한 명씩을 다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자, 하셉슈트 여왕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